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앞두고 마감이 겹쳐서 밤을 새우고 몸이 버텨주길 바라면서 비타민C 1000mg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결국 주말에 쓰러지는 경험. 나 분명히 영양제 먹었는데 왜 이러지?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는 용량이 아닙니다. 타이밍도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타민C를 물리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좋은 호르몬이에요. 위험 상황에서 심박수를 높이고 혈당을 올리고 뇌를 각성시켜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우리 조상들이 맹수를 피할 때 필요했던 바로 그 반응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끝이 없어요. 맹수는 잠깐이지만 마감은 매주 돌아오고 상사 눈치는 매일 봐야 하고 SNS 알림은 24시간 울립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비타민C와 관련이 있냐고요? 비타민C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SVCT라는 운반 단백질을 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벽에 있는 문지기예요. 그런데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이 문지기가 활동을 줄입니다. 문이 닫히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들에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피험자들은 같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세포 내 흡수율이 최대 30에서 40%까지 저하되는 것이 관찰됐어요. 즉, 여러분이 1000mg을 먹어도 몸이 스트레스 모드일 때는 실제로 세포가 활용하는 양은 600에서 700mg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열심히 돈 써서 산 영양제가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2000mg, 3000mg으로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몸이 필요 이상으로 흡수하지 않아요.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한 번에 200에서 500mg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을 한꺼번에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부에서는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기도 하죠. 분할해서 먹으면 조금 낫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세포 흡수 장벽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리포소말 기술이에요. 리포소말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면 비타민C를 인지질막으로 감싸는 기술입니다. 인지질은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바로 그 물질이에요. 즉 비타민C를 세포막과 똑같은 재질로 포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포는 이걸 외부 물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처럼 인식해요. 그래서 문지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세포 안으로 합쳐지는 융합이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리포소말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보다 세포 내 흡수율이 최대 170에서 180%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같은 500mg이라도 세포가 실제로 활용하는 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아무리 좋은 형태의 비타민C를 써도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여전히 세포 환경 자체가 흡수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게요. 호흡을 바꾸면 코르티솔이 내려갑니다. 이건 뉴에이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등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 동안 입증해온 생리학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 모드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계, 즉 싸우거나 도망치는 모드, 그리고 부교감신경계, 즉 쉬고 회복하는 모드. 코르티솔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올라가요. 그런데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예요. 심장 박동은 의지로 조절 못하죠. 소화도 마음대로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호흡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이 자율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요가 전통에서 사용해온 프라나야마 호흡법, 특히 4-7-8 호흡이나 박스 브리딩은 현대 신경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검증됐어요. 박스 브리딩을 예로 들면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는 사이클이에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고압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호흡을 단 5분 실천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SVCT 운반 단백질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해요. 그 타이밍에 리포소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흡수 장벽이 낮아진 상태에서 세포막 친화적 형태의 비타민C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중으로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히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과 몸의 상태를 준비시키고 영양제를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가 높은 주간에는 특히 아침과 취침 전 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이 하루 중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피크를 치는 시간대예요. 소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해요. 이 시간에 스트레스성 정보, 메일, 뉴스, SNS를 바로 넣으면 코르티솔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서 5분 박스 브리딩을 합니다. 4초, 4초, 4초 사이클로 5, 6회만 반복해도 충분해요. 숨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리포소말 비타민C를 섭취하세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중 쌓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이 저녁이에요. 이 상태로 그냥 자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저녁 식사 후 취침 1, 2시간 전에 4, 7, 8 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 전환 속도가 더 빠릅니다. 10회 반복하면 몸이 확연히 이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루틴을 3일만 연속으로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비타민C가 면역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왜 좋은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비타민C는 면역세포, 특히 중성구와 자연살해세포 내부에 고농도로 축적됩니다. 이 세포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할 때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방출하는데 비타민C는 그 과정에서 면역세포 자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방탄복이에요. 근데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이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타민C 필요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수요가 높아진 순간 앞서 말한 것처럼 흡수 효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이 역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중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주간에는 1000mg의 일반 비타민C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코르티솔이 세포 흡수 채널을 막기 때문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포소말 기술로 세포막 친화적 형태의 비타민C를 활용하는 것. 또 하나는 고대호흡법으로 먼저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포 흡수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쓸 때 비로소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고압적인 성장의 사이클 속에서도 몸이 버텨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 가장 힘든 주간에 오히려 몸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게 결국 더 빠르게, 더 멀리 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